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10월 14일 뉴욕 현지 시간 기준 시장 분위기는 금요일에 패닉을 절반 이상 걷어내며 한결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을 뒤집었다는 하루였죠.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100% 대중 관세 얘기에 시장이 급전직하하면서 2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트럼프가 돌연 중국을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특유의 협상식 완화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신호로 읽힌 거죠. 결과는 바로 월요일 장에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561포인트, 약 1.1% 올랐고 S&P 500은 1.4%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1%나 튀어 올랐죠. 금요일의 낙폭을 각각 60서 70%가량 되돌린 셈입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브로드컴이 10% 급등했고 오라클이 5%, 엔비디아가 3%, AMD가 1% 오르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숫자 회복이 아니라 이 정도면 다시 사도 된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실제 wolf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트럼프가 투자자들에게 buy the dip, 저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해석했죠. 다만 기사도 분명히 짚습니다.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즉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급한 불만 잠시 꺼졌다는 의미입니다. 셧다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10월 15일 급여 마감이라는 정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도 쏟아집니다. 즉, 시장은 잠시 한숨을 돌렸을 뿐 다음 변수는 이미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번 반등은 정책 공포 완화형 랠리입니다. 정치적 긴장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한 문장이 만들어낸 단기 신뢰 회복이 시장을 잠시 안심시킨 하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잠시만요. 좀 더 약간 더 분석해 본 내용이에요. 뉴욕의 월요일 아침, 거래소 바닥은 마치 숨을 돌리듯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단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한마디가 만들어낸 공포가 시장을 덮쳤었죠. 2조 달러가 순식간에 증발했던 그 금요일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그가 주말에 던진 단 한 줄, Don't worry about China, it will all be fine. 그 말이 마치 진정제처럼 시장의 신경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시 주석도 불황은 원치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다. 이 문장은 정치적 계산과 동시에 명백한 시장 신호였습니다. 겁내지 말라. 나는 그만큼 강하게 나가지 않겠다. 이 뉘앙스가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곧장 증시를 뒤흔들었죠.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뛰며 금요일 낙폭의 70%를 되찾았습니다. S&P 500은 1.4%, 나스닥은 2.1% 올랐습니다. 마치 위기는 끝났다는 듯 기술주들이 다시 깨어난 하루였죠. 엔비디아와 AMD가 나란히 오르고 브로드컴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발표에 10% 폭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공포의 진폭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의 언어는 종종 숫자보다 강합니다. JD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협상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고 wolf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트럼프는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셈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그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시장과의 대화였다고 본 겁니다. 정치가 메시지를 던지고 시장이 그것을 받아 진동하는 이것이 바로 정책과 자본의 공명 센스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명이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셧다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10월 15일 급여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은행 실적 시즌도 코앞입니다. JP 모건,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들의 실적과 코멘트가 시장의 다음 파장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반등은 정치적 안도의 순간일 뿐 진정한 회복의 서막이라 부르긴 이릅니다. 트럼프의 완화된 톤이 만들어낸 이 하루의 상승은 위기 속에서의 숨 고르기 그리고 동시에 협상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 속에 잠시 켜진 불빛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리듬은 아직 긴장과 기대의 공명 속에 있습니다. 정치가 한 박자 낮추자 시장이 한 박자 높여 응답한 하루. 그것이 바로 2025년 10월 14일 월요일의 뉴욕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우선은 이 시장 분위기 한번 들으셨죠? 어떤지.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속에 서 있습니다. 금요일에 공포 랠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안도 랠리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죠. 하지만 이건 안정이 아니라 숨 고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돕고 싶다고 말한 순간 그 한 문장이 시장 전체의 리듬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난주까지 100% 관세 공포에 눌려있던 투자자들이 아, 이게 진짜 전면전은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며 다시 시장으로 들어왔죠. 그 결과 다우 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뛰었고 S&P 500, 나스닥 모두 금요일 낙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습니다. 브로드컴이 10%나 오르고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주도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투자자들은 다시 리스크원 모드로 돌아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 리스크의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반등의 이유는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의 온도가 잠시 내려갔기 때문이거든요.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셧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10월 15일엔 정부 급여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즉, 시장은 안정된 흐름이 아니라 다음 충격전의 정적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정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달려들기보다 리듬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치의 소리가 잠잠해진 지금 그 안에 숨은 미세한 진동, 정책의 방향, 실적의 온도, 금리의 흐름을 읽어야 하죠. 감정으로 보면 지금은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눌린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과감함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에요. 시장이 진정될 때는 오히려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움직일 때 그 리듬을 관찰하고 다시 긴장감이 돌아올 때 움직이는 것. 그게 이번 장에서 가장 현명한 스탠스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반등은 정치가 낮춘 한 박자에 시장이 응답한 하루였고 투자자는 그 리듬 속에서 공격이 아니라 동조를 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오를 때 달려드는 시장이 아니라 리듬을 듣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관찰 좀 해보려는 얘기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면 좀 바꾸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올라갔다가 그쵸, 여기서 같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상승 잉태형 캔들 나왔죠. 이게 빠진 게 저가로 몇 프로 빠지거든요. 마이너스 3.61%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잉태형 캔들 현재는 2.21%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 그래도 상승 잉태형 캔들 나와줬으니까 근데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반된 건 아니고요. 그냥 반등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상승 잉태형 캔들 나왔으면 그 다음 또 캔들도 상승 확인형 캔들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게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N자형 파동이거든요. 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변동성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야,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이게 한번 치솟아 올라갔잖아요. 22까지. 그러다가 지금 19로 떨어졌죠. 이게 지금 크게 반등했다 빠진 거니까 그럼 여기 지지 라인이잖아요. 이런 데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럼 약간 여기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빅스 지수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빅스 지수가 여기서 올라갔죠. 결국에는 여기가 이렇게 N자 파동이에요. 아직은 변동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약간 더 좀 들려드릴까?
네, 이거 하나만 좀 들어보실래요? 이 문장은 지금 시장의 핵심 기류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동조. 즉, 이길 생각보다 맞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 시장을 상황. 주도하려 들면 시장의 리듬과 어긋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와 발언 하나에 시장이 요동칠 때는 내가 먼저 움직인다는 태도가 오히려 가장 위험해요. 내가 움직이는 거 이럴 땐 아니고. 시장의 박자, 그 미묘한 속도감과 간격을 느끼며 한 박자 늦게, 그러나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게 한 현명합니다. 박자 예를 늦게. 들어볼까요? 트럼프가 강경 발언을 던지면 시장은 급락하고 그가 다시 완화된 메시지를 내면 반등이 나옵니다. 이건 논리의 시장이 아니라 감정의 시장이에요. 감정의 시장.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감정의 리듬, 즉 정책이 만들어내는 파동의 타이밍을 감지해야 합니다. 공격은 그 파동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동조는 그 파동의 흐름을 타는 행동이죠. 공격적인 매수 대신 시장의 리듬이 자신에게 맞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동조의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확실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셧다운, 관세 협상, 은행 실적 등 다음 변수가 언제 다시 진폭을 바꿀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리듬을 읽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트레이더의 싸움이 아니라 청취자의 싸움이에요. 청취자의 싸움. 누가 더 민감하게 시장의 톤을 듣느냐, 누가 더 침착하게 그 리듬에 맞추느냐. 그것이 이번 국면의 진짜 전략이자 공격이 아니라 동조는 문장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시장을 약간 옵저버 관찰자 입장에서 약간 한 발 좀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나에게 맞는 이제 투자 전략의 리듬의 진폭이 나에게 좀 다가오게 되면 그때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네.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공격은 그 파동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 됐죠? 이 정도까지 볼까요? 네, 어떻게 좀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